최희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 검찰 조직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인사 대상자들이 저한테는 법조계 선배라서 특별한 연고도 없고 그래서 잘은 모릅니다만, 다만 저랑 같이 일했던 법무부의 여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실장님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능력이나 가치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적재적소라면 뭐하지만 제대로 평가받아서 그런 공정한 인사 관행을 유지해 가는 데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요직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데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검찰 인사가 대단히 공정하구나, 도리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지금은 다 어디 자리 비우셨습니다만, 한나라당 의원님들 생각은 전혀 다른 데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찰 인사가 전적으로 법무부 장관 독점적인 권한이던가요? 마음대로 그냥 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 끌어다가 시킬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갖다가 확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구조던가요? 궁금해요. 예, 이제 특히 최근 참여정부 들어서서 검찰 인사 자료가 상당히 축적돼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이 검찰 내부의 평가, 그것도 동료들의 평가, 또 상사 선배들의 평가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제가 검사들 개개인을 잘 모르고 밖에서 법무부로 들어간 처지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인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과 조언을 또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어느 때보다도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예, 제가 늘 어차피 국회가 어느 정도 정치 공세의 측면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가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아직까지도 대선 패배의 악몽에 새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기양 사건이나 김대엽 사건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 대선에서 패배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치 공작의 산물로 여기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또 어제 우연히 라디오 인터뷰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놀랐는데, 나중에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기양, 병무비리 이런 것들을 3대 비리로 규정하고 또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특검의 대상을 바꿔야죠. 특검의 대상을. 자신들의 수많은 정치적인 공작이나 과거 비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리한 과거 청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합법적인, 그야말로 합리적인 정치 그런 다툼이나 그 다음에 사법적인 처리, 사법심사의 대상을 가지고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유치한 그런 옛날 우화를 하나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스님하고 동자승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연히 가다가 시내를 만났는데, 홍수로 갑자기 불어난 길을 만났는데 젊은 여인이 거기를 못 건너가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 스님이 그 젊은 여자를 업어서 건네줍니다. 근데 그 어린 동자승은 스님한테 자기는 색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스님이 그 여인네를 업어가지고 강물을 건져줬다는 이유로 계속 칭얼대면서 따라옵니다.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자 스님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이미 오래전에 강가에다가 그 여자를 내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전 한나라당이 공세를 벌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일이고 떳떳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대선 패배와 인과관계를 맺어가지고 정쟁의 장으로 삼고 있는 거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 것들과 역시 일관된 맥락입니다. 제가 최근에 공운영 진술서를 좀 보게 됐습니다. 공운영. 한나라당이 엑스파일을 이야기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한나라당에서 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엑스파일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해가지고 3대 몰로 해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만, 공운영이가 원래 보니까 이철성 도청 담당입니다. 이철성. 막 들어가서 이철성을 도청을 해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기록 안 보셔서.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사소한 사생활에서부터 다양하게 있었고, 심지어 3개월 하다 보니까 그 집은 내부 고조까지 알게 됐었다.
정말 분노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죠. 도리어. 당신 누구 도청했냐 그랬더니 정치기가 많았고 언론인 지하단체 대표 학기 대표가 기억난다. 정치계로서는 김대중, 이회창과 그 주변의 중요 정치인, 당대표, 당 간부들이 주요 감청 대상이었다. 언론인으로는 동아일보 회장, 조선일보 회장이 대상이다. 정작 분노할 사람들은 엉뚱한 대로 지금 분노 화살을 쏟아댑니다. 자신들이 피해자인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실상은. 엉뚱하게 이 정부 탓을 하고 참여정부 탓을 하고 개운재, 이부영, 장을병 기억나면 학계로는 박홍, 서강대 총장이 기억납니다. 김대중, 이해창, 조선일보 회장, 동아일보 회장 등 이야기는 몇 차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문민정부 때 누구 도청했냐 그랬더니 전두환 노태우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과학보안국에서 미림팀에 알려준 해동 대상자는 장세동, 정호용이죠. 정호용, 허삼수, 허문도, 허화평 등 오리공 주도 세력과 그 변호인 이양호 변호사들이다. 다 했다는 겁니다. 다. 저는 늘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나름대로 일관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좀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밖에 나가서는 비판받고 저도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늘 반성하고 그렇습니다만 정략적인 이유로 저도 일관성을 잃어가는 데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조영 선배가 발언 끝나면 꼭 나와서 그걸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반성을 토대로 문제 제기가 돼야죠.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이면 1000명, 2000명, 70년대부터 다 했다는 증거들이 다 나와 잠시 있는데 최재천 의원 예. 위원장으로서 좀 듣기가 거북한데 예. 질의를 좀 해주시고 한나라당을 지금 무슨 성토하는 성토장도 아니고 질의를 해주셔야지 무슨 제가 이 정권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도덕성과 관련된 극단적인 질의들입니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거기에 질의를 대해서는 가지고 질의를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제지를 하셨어야죠. 물론 그런데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예. 지금 아니 이거 한나라당 시절 아닙니다. 신한국당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세요. 저 예, 신한국당 시절 장관한테. 과거 이야기 대해서 사실관계를 장관한테 질의를 하시라고. 국민들이 알리고 지금 질의를 할 작정입니다. 예,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전번에 야사당이 공동으로 특검에 대한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겠다. 이런 식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예, 제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바로 논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니 특검 수사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제대로 답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딱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꼭 한마디 하려고 전제가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너무 너무 다른 당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면은 그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